네, 우선에 이어서 긴 시간 졸려오실 텐데 약간 저는 이제 처음에 이대를 갔고요. 저도 약간 난감하고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잡히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지역사회 개인 글 수립하는 무슨 용역사도 아니고, 근데 무슨 조사를 해야 되고 왜 조사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필요부터 좀 짚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조사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냥 사업 계획 조사를 한 결과를 내야지 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필요한 조사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얼만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조사인지 그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지역마다 상황이나 또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거기에 맞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실습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렇게 조사는 이런 겁니다 하고서 어떤 매뉴얼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전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했던 조사표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다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진 않은데 저희가 진행했던 조사표 같은 것들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저기 동네는 이렇게 했대, 저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줄여서 하자,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만들었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무슨 복지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뭐 5천만 원을 갖고 조사를 해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과 사람과 뭔가 비용과 에너지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조사일 수 있는데, 그런 국정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국정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5년마다 무슨 경제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사업체에 뭐 지금 너 직원이 몇 명이냐, 매출이 얼마냐 조사를 하기도 하고, 농지 조사를 하기도 하고, 농지 조사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경영 신고하고, 뭐 이렇게 그런 조사 특수한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조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필요한 조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려는 건 마찬가지로 역시 원래 행정이나 공공, 그런 거 공공에서 해야죠. 행정에서 뭐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이게 걸맞는 건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조사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사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과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무슨 토론을 하고 조사하고 그럴 때 장복의 삶이 좋아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라고 크게 열어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들 많은 분들은 장국에 공장이 하나 들어와야지 이렇게, 골프장이 하나 생기는 게 이렇게, 그럼 거기 일자리도 생길 거고 사람도 많이 오고 식당도 잘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대다수가 원하는 장국면이 발전하는 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난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전 조금 난감한 게 목욕탕만 있으면 좋겠어요. 장보면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려면 목욕탕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목욕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물 관리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그거 짓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목욕탕을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과연 막 바쁜데 낮에 누가 올까? 그리고 모시고 하는데 누가 모시고 오지? 청소는 어떻게 하지? 돈을 그렇다고 막 10,000원씩 받을 수는 없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목욕탕이 있으면 좋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괜히 물어본 거예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욕탕 좀 하나 지어줘 하면 이제 나가내시는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해드릴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괜히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저희 왜냐면 장공면에 한 3년 전에 골프장 들어올 뻔 하다가 안 들어오고 다행히
안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찬성하셨거든요. 선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땅이 이렇게 군 유지가 넓게 있었는데 거기 땅이 비어 있으면 뭐해? 장곡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골프장에 들어오면 그래도 하다못해 일자리라도 몇 개 생기고 거기서 지역에 뭐 돈이라도 얼마 내놓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극렬하게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뭐 여기 자연 경관이 좋아서 귀촌하신 분들은 내가 여기 경관이 좋아서 왔는데 골프장 생기면 난 이상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각이 그래서 그 필요가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더 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치회 하면서 부딪히는 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건 다 좋은 마음에서 그러시는 건데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가 아니 여기는 와서 보니까 폐교도 있고 뭐 오성산도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 개발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뭐 군에서 그러면 차기상이든 뭐 군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조수진 개발하고 폐교에다가 캠핑장 짓고 오성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 지역의 거점 그 권역 발전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의욕을 갖고서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던 이장님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좀 시큰둥해요. 그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뭐 돈을 얼마나 번다는 거지? 약간 나는 농사 짓느라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얘기하고 논의할 시간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물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뜬금없다기보다 그렇다고 그 본인이 막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실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만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고서 그냥 사람들이 다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면 나는 좋은 취지로 우리 장곡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견을 냈는데 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지?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또 힘이 빠지시고 약간 마음 상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해서 좋은 일인지 우리가 진짜 여러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많이 여기저기 있어요. 아까 반찬 나눔도 그런 거 하면 좋겠네 저기서 그런 거 잘한다던데 하면 의미 사실은 있어요 지역에. 뭐 수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봤을 때 시원찮은 거죠. 내가 봤을 때 그게 뭔가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안 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또 부정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만드는데 에너지는 많이 드는데 역시나 비슷해져요. 한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진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시급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일단은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필요할 것 같고 그것들이 비슷한 시도들이 마을마다 혹은 그 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했었는데 혹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점이 어렵고 문제인가 이런 지점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라는 이름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공사업 계획을 할 때 실효조사를 한다든지 뭐 기본적인 지역의 배경조사를 한다든지 라는 지점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해놓은 아주 정밀한 이 동네에 사람이 79명인지 81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숫자 두 명이 뭐 틀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할 조사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다만 이 동네에 우리 마을에 이 지역에 같이 하면 좋을 일들이 무엇인지 그게 왜 필요한지를 그것들의 행정이라거나 이런 사업부서라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대한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조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저는 제일 제가 만족하는 조사는 뭐냐면,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줬는데, 다들 버스 타기 어렵다고 말은 하세요. 근데 제가 장보면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해요. 대부분 이장님한테 가면, 아이고, 시골이 다 그렇지, 그냥 다 알아서 다녀가세요. 왜냐면 본인은 다니시니까. 차 타고 다니시니까. 근데 정말 피곤한 분들은 그게 불편하거나, 아까 말했던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 20분 차이 때문에 매일 한 시간 먼저 일어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불편인지를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농촌이 고령화돼 있고 과소화돼 있고 그래서 경제사회 서비스가 없다라고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는 몰라요. 행정에서도 모르고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 버스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처음에 정류장이 어딘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지 아직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일단 버스 군 홈페이지에만 가야만 볼 수 있는 시간표도 정거장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광천과 장곡 사이에는 한 12군데 서는데 거긴 시간이 안 나와요. 광천에 8시 10분이고 장곡에 8시 30분이면 그 사이에 언제 오겠지 하고 그 중간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 그런 것의 노선도랑 시간표를 보면서, 지구에 보니까, 이 마을은 정말 버스가 안 다니네, 라고 보였던 거고, 버스가, 그래서 여기 마을에 있는 집에서 정류장까지 나가는 길을 네이버 지도에 거리 측정이 있잖아요. 그 거리 측정으로 찍어보니까, 이 마을은 1.9km, 저 마을은 1.2km, 이 마을은 좀 가깝네, 600m, 이렇게 되고, 그것들을 한 면에 보여주니까, 진짜 이렇단 말이야? 하고서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사실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지 그 마을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게 아마 이 주민생활교육 공동체의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사업계획서에 인구가 몇 명이고, 고령화율이 얼마고, 이것도 물론 찾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거는 사실 마을 안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 학생이 이만큼 줄어들고, 농촌에 작은 학교가 폐교 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곡면에서 장곡 초등학교가 원래 70년도에는 막 600명이 다니던 학교였는데 지금은 30명이 다니고 있고, 근데 1학년 내년 입학 예정자가 1명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20몇 명이 될 예정이고 후년에는 19명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시급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좀 하는 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필요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 있으면 좋겠어, 목욕탕 있으면 좋겠어, 골프장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필요가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조사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이런 사업을 하는 조직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조직에 사업비가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어치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만 생각해요. 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요리 못하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먹거리 들어오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별 조직으로 따지는 거죠. 사실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게 먹거리 돌봄일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거기에 나는 뭔가 노래에 관심이 있어. 문화복지가 더 중요해. 물론 그것들을 열심히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이걸 담당하고 저기서는 이걸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모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뭐가 더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따질 것 없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은 하되, 근데 이게 전부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공적인 어떤 그 자원을 주고 지역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하고 주민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그거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 우리의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이나 우리 조직 안에서도 다르죠. 이 사람 입장이 다르고 저 사람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이장님들이랑 얘기하면 좀 뭐가 안 돼요. 왜냐면 이장님들은 다 자기 마을이 중심에 있거든요. 저희랑 하는 건 나랑 상관없는데 하고 시큰둥하게 얘기하고 우리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의 입장에서도 얘기하지만은 다른 조직의 입장에서 이 마을 주민 입장에서 혹은 저 단체의 실무자 입장에서 약간 얘기들을 듣고 취합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그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그런 갈등인 것 같거든요. 이건 주민자치위원장이 항상 주민자치회 그 사업을 자기 마음으로만 가져간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신망을 잃고 그 지역사회에서 더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게 갈등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입장을 지울 것인지 지역의 필요를 내가 해줄 것인지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를 사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요. 하고 있는데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조사하라고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공면 사회정보 네트워크로 이제 4개 마을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이 4개 마을만 그럼 2년 우리 돈 받았으니까 이 4개 마을을 예를 들면 2천만 원, 500만 원씩 나눠서 우리가 잘 쓰자 하고 2년 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돈을 구해서 이 4개 마을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장보면의 이런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요라고 얘기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여서 다른 마을들을 좀 끌어들이고 싶은데 더 많이 하면 좋겠고 이게 필요가 생기면은 더 많은 자원들도 갖고 올 필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옆마을에는 누가 있는지 좀 찾아보자. 그거 할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을 활동들이 다 끊겼을 때였거든요. 그 마을 회관도 문 닫고 하니까 노인의 프로그램, 뭐 공동구직 하던 거, 뭐 마을에 상업하던 게 다 멈춘 상태였었는데, 그럼 이걸 다시 시작하려면 사실 계속 하던 걸 하면은 그냥 하던 대로 그래도 하실 텐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마을은 이 이장님이 계셔가지고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이장님이 계셔서 할머니들이랑 그림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겠다. 이 마을은 뭐 요리를 하는 분야회가 있어서 부엌도 있으니까 뭐 반찬 나눔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마을마다 상황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라고 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한 거죠. 뭘 물어봐야지 해서 찾아보니까 뭐가 많아요. 농촌 노인 복지 조사, 뭐 장기요양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조사들을 보면 조사 그 항목만 40개, 50개. 한 사람 조사하고 나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 2시간 동안 똑바로 묻고 답하고 그걸 기록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이런 조사가 우리한테 맞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저희가 이런 그런 농촌 지역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돌봄을 위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뭔가 이런 학습회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자료를 찾고 조사가 너무 많은데 이거 하려면은 사람이 한 최소 10명이 한 30일 동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뭐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딱 명쾌하게 그때 오셨던 김영남 교수님이라는 고대학교 이런 총국지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지역 조사에 대해서 생각을 딱 정리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가 좀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일단 객관적인 조사는 없다.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할 거 아니고 논문을 쓸 게 아니고 어디에 국가에 제출할 게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래 79명인데 81명으로 적었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나거나 그런 객관적인 조사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지점 하나가요. 그래서 응답자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필요한 대답을 얻는 게 필요해요. 괜히 저희도 주민총회를 할 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에 가서 필요한 일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관광개발 해야 된다. 누구는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열어야 된다. 누구는 골프장에 들어야 된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사실 주민자치회는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단 듣자. 그래서 마을 32개 마을에 찾아가는 총회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2년에 한 번은 32개 마을로 가서 32번 총회를 하고요. 2년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해요. 근데 처음에 마을을 찾아갈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괜히 가서 장보면에 뭐가 필요하냐, 마을에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하면 당연히 그걸 기대하게 된다. 근데 괜히 물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책임하고 오히려 신망을 잃는 일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나 그동안에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군수 손방울 논다거나 원장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우리 마을에 이거 길 좀 포장해 주세요. 여기 뭐 좀 축대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해드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이었지. 이것들이 그래서 왜 필요한지 그것들이 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다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거나 우리는 그런 일을 물어본 게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반찬 나눔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걸 물어봐야지 괜히 딴 거를 그러면 정답이 그러면 면에 큰 대형 식당을 하나 짓자 라는 얘기가 나면 그것도 누가 책임져요. 그럼 이제 말만 들어놓고 말만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필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미국 제일 이제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관점은 조사 자체가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보고 대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사를 왜 하는지, 나는 왜 이 조사에 참여하는지, 그 참여자가 예를 들면은 군에서 이제 용역을 해서 돈을 주건 하는 조사자들은 그냥 알바이잖아요. 하루에 혹은 한 건당 10,000원 활용지 해서 그냥 물어보고 가면 끝인데, 우리가 하는 조사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조사가 왜 필요한지 저희는 주로 조사자 교육을 위해서 조사를 해요. 주민 조사 하면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좀 모으려고 조사를 하는 게 커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막상 직접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기획하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량이나 정보를 갖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계속 해오던 조사의 첫 번째.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한 과정에서의 만남과 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역량화가 첫 번째 부점인 경우가 저희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조사에 대한 좀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근데 물론 사업 계획을 쓰실 때 그렇죠.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만의 조사가 될 것인지. 그게 만약에 1,000만 원 주고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잘할 수 있는 조사고 필요한 조사라고 하면은 행정이나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 조사가 많죠. 저희 뭐 아까 기초생활협정 사업 얘기하시거나 뭐 군에서 무슨 사업하려고 하면은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다 주거든요. 용역사, 컨설팅 회사, 이런 지역 계획하는 회사에 막 몇천만 원씩 큰 사업은 없이 주고서 지역 조사도 하고 지역 수요 조사도 하고 자원 조사도 해서 계획을 세워라 하는 건 공공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주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조사거든요.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을 끌어올 때 쓰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는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장북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10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 사회정보원 네트워크 회의하면 11명이 와요. 11명이 모여서 얘기해서 장북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라고 계획서를 내면 그냥 그건 11명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200명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장북면 주민의 거의 10%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무시를 못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를 할 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죠. 그냥 손 놓고 있거나 사는 게 바빠서 생각을 안 하시다가 저희가 첫 번째 마을 돌봄 조사를 할 때 일단은 조사단을 모집했어요. 저희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예를 들면 20번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10명 정도가 한 4번씩 가서 뭐 30~40만 원씩 수당을 받고 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저희가 한 700만 원이었나 조사할 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사단을 한 10명 정도 모집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7명이 모집이 됐거든요. 약간 이제 뭐 아이 키우고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비는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냥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저 마을에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목사님 주고 막 이런 분들이 동네도 알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하니까 조사단으로 이제 모집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장목공면에 대한 어떤 계획하거나 장목면에 몇 개 마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학습하고 어르신들 만약에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조사표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실제 다른 이장님 좀 저희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이장님들한테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일단 그 조사자가 계속해서 이 조사 이후에도 지역사회랑 연결하고 여기서 살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그 과정으로 조사가 되고요. 또 가서 이제 이장님이랑 노인회장님, 부녀회장 처음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이 만나서 조사했거든요. 그럼 가서 물어봐요. 여기 마을에 몇 명이 사는지, 젊은 사람은 몇 명인지, 최근에 5년에 기초만 사람은 몇 명이고, 혼자 사시는 가구는 몇 명이고, 그 전에 마을 사업은 뭐 했고, 그 중에 혹시 좀 어떤 특별한 재주를 갖고 계신 마을 주민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도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바빠서 생각 안 하시거나 이제 미뤄뒀던 일들이 우리 맞아 그거 하면 좋다고 누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나중에 하면 좋겠어 라고 한번 다시 상기하거나 그래 이제 마을에서 하기 어려운 장부면에서 이거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좋겠네 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엔 10명이 장부면에 예를 들면 주간복지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10명이 생각해서 내는 것과 28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걸 다 필요하다고 하시던데요? 라고 하는 게 1차로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돌봄반장님들이 그 마을에 한 작으면 대여섯, 많으면 막 15분, 20분 어르신들 직접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이용하실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장봉면 노인의 400명이 이걸 필요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필요하신지.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동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생각이 없는데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거리가 없는데 갑자기 장보면에 아무도 예를 들면 그게 골프장이라고 하면 골프장을 짓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럴 뭐 재원도 없는데 장보면에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괜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고 필요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의 확인과 받는 과정과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조사를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조사단 7명에서 2명씩 팀을 이뤄서 32개 마을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28개 마을을 한 것 같아요. 28개 마을의 이제 리더분들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면담 조사를 통해서 마을 현황들을 확인했고요. 그때 가장 큰 수확은 이제 그런 마을 리더분들과 관계를 튼 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뭔가 일을 동거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이 결과는 저의 파일에 있는데 그거를 잘 썼어요. 근데 막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는 좀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의 그런 경험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사했던 자료들이 어쨌거나 결과로 남아있으니까 잘 썼죠. 이런 식으로 동네에 일단 이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28개 마을에 홍성에 마땅한 장고 가까이 마땅한 요양원이 없어서 도시에 가 있는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만 48명이더라. 이장님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장곡에서만 이렇게 가면 장곡에 9명짜리 요양원 같은 걸 가정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노인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주간보호센터도 지금은 17명이 밖에 이용을 안 하고 계신데 그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비율이 낮은 거예요. 노인이 1,400명 있는데 뭐 20명만 간다고? 왜 안 가시지? 라고 이제 더 물어보게 되고 그럼 너무 멀어서 가면 좀 낯설어서 그럼 텃밭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장보면에 한 60명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요양을 하느라고 따시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일을 하신다고 하면 홍성 읍에 있는 개인 운영 재각지센터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장보면에 그런 거 하나 협동적으로 만들면은 일하시는 분들 같이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하나씩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저희가 돌봄반장님들이 그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확인하는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첫 번째 목적은 돌봄반장님께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 돌봄반장님들은 그냥 하시던 일 하세요라고 편하게 그냥 부담을 가지시니까 그냥 마을에서 하시던 일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혹시 시간 되시면 마을에 계신 분들 각각 가구마다 혼자 살고 계신지 누구랑 살고 계신지 지금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식사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른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장봉면에서 앞으로 이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40명 정도 돌봄반장님 총 2분, 저희 23분 중에 2분 아예 나는 운도 안 좋고 일도 바쁘고 해서 좀 못하겠어 하셨고 21분이 이제 직접 가정 방문이나 1대1로 면담을 해서 이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조사지였는데 그것들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가시는구나. 그리고 식사 만약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식사 지원이 제일 필요하구나. 식사 다른 것보다는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같이 차려서 먹는 거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돌봄마을 사업이라거나 주민생활도움공동체 사업에 신청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에 뭐 저희 참여예산 신청할 때도 그렇고, 장공변에서 필요할 때가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한 단체의 생각이나 필요가 아니라 그런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역에 필요한 얘기여서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단체를 위한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에게도 설득하고 행정학에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에 대한 저희가 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아주 작품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결과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고,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실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전문가가 해야 되는 조사는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면 된다. 네.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엑셀 막 적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장공면에서 하면 맨날 그 지역사업 할 때, 기초생활보장 사업 할 때도 다 면소재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면소재지 사람들만 나와서 얘기하고 이게 그냥 마을 사업이 되거든요. 원래 장공면의 전체가 같이 잘 이용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농촌 주민 모두를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느 순간 어떤 단체나 어떤 마을께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만 얘기하고 그 마을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지역의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될 수 있으면 장공면 사업이라고 하면은 32개 마을 얘기를 다 듣는 것, 32개 마을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저 마을은 우선리 집정리는 맨날 빠지네 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른 게 필요하면 여기는 다른 게 필요하구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는 이 핵심 집단이라고 하는 실무자들이나 활동가들이나 어떤 조직에서 책임을 지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 같이 뭔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지역사회가 개입될 수 있다. 저희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7명이 했지만 그 다음에 돌봄마당 20명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20명의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작년 중에.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또 교육을 더 해가지고 그 노인으로 척부 검사할 때 또 다른 그 20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었으니까 10명이 더 생긴 거죠.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과정으로서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 2명이 매일 2달 동안, 예를 들면 50일 동안 다니는 것보다 20명이 5일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네. 중간 질문 네네. 될까요? 그 돌봄반장님들이나 네. 아니면 조사 요원들이 네.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어요? 돌봄반장님들은 처음에는 그 일을 생소해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활동비를 아까 부담도 되고 뭘 더 해야 되나? 난 못하는데? 약간 좀 귀찮은데? 이런 생각도 가지셨는데, 근데 1년, 2년 하고 보니까 일단 이게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내가 칭찬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봄마당님들이 어르신들 얘기 듣고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와서 얘기하시면 그게 사업을 만들어지잖아요. 돌봄마당님 통해서 드리거든요. 대상자 추천도 그렇고 택시 쿠폰도 그렇고 마을에도 이렇게 깔아드리거나 설치해드리거나 붙여드리는 것도 그 자원과 정보가 돌봄마당님들을 통했다가 돌봄마당님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인사는 돌봄마당님 그 마을에서 받으세요. 그동안에는 그 역할이 다 이장님 역할이었어요. 모든 정보와 자원, 마을로 가는 모든 정보와 자원은 이장님만 통해서 갔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이장님은 뭐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마을 사람들도 데리고 같이 뭐 하고 하시지만 바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마을은 이런 거 한다는데 우리 마을은 뭐 없나 하기도 하시고 또 생활에 가깝게 필요한 거는 그 개인적인 일들은 이장님한테 잘 얘기하기가 할머니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마을에 사는 그 아주머니한테는 편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정보들이나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전달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효용감이 있으시는 거죠. 내가 얘기해서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됐다. 이 어르신한테 도움이 됐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우리 마을에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취감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장님들과 지역 주민단체 사람들과의 갈등은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 처음에 이제 이장님과 돌봄마당님 소통이 잘 안 되면 아니 왜 그 이장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런 걸 해?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마을에 들어가는 걸 할 때 일단 돌봄마당님 추천부터 이장님의 추천과 확인이 필요하고 마을에 뭔가 벤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꼭 돌봄마당님께 이장님한테 말씀드려 주세요. 라고 하거나 그 부지가 뭐 그 주변 사람들 뭐 밭주인이랑 어떤지 거기 놔도 되는 데인지 하는 걸 이장님이랑 꼭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과 좀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돌봄마당님 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 마을 안에서는 크게 갈등은 없고요. 제가 이제 한두 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그 셔틀버스를 마을마다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운행했는데 돌봄마당님들한테만 얘기해놓고 이장님한테 공문 드렸거든요. 공문 안 보세요. 아무리 드려도 왜 그런 거를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냐.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이제 꼬지람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 갈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로 단체 간에는 경합이 되거든요. 이번에 농협에서 세입접하는 거 얘는 그동안 분녀회를 하다가 갑자기 농가주교회한테 주네? 그러면 이제 싸우세요. 마음 상하시고.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면 여쭤보고 같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지 이거 독자적으로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갈등을 피하는 편이에요. 그렇고 조사자를 이제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통로를 못 찾는 또 비촌인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이제 비촌하거나 혹은 국내에 계시다가 밖에 일하느라고 마을 일을 못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비촌한 한 1년 지나고 생활이나 자기 유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마을 일이나 지역 일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걸 이제 모집한다고 하는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농촌 마음돌봄 활동가 모집을 할 때 비촌한 지 한 1, 2, 3년 차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접촉될 그 필요가 갑자기 뭐 분녀회장이 될 수도 없고 어디 이용소방대에 껴주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니까 어떤 돌 한번 와봤어요. 약간 자취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못 오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안 가본 분들 갈 일이 절대 없죠. 도산리에 사는 사람 저기 힘들게 갈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국면이네 하면서 이제 가고 거기 어르신들이 직접 만나보고 하면서 이런 일을 농촌에서 필요하고 뭐 하면 할 수 있겠다. 나는 뭐 빵 굽는 재주가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빵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는 과정이 저희는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인 거죠.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이게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한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홍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조사라고 했을 때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조사는 그냥 그만큼만 하면 돼요. 굳이 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구 몇 명이고 이거 쓰면 되는 일이지, 시간과, 왜냐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시간과 품과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우리의 활동에 뭔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지향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실습이라고 하면은 그냥 각자 지역에서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사실 작게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뭔가 다른 버전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자원을 가져와서. 그때 우리 필요를 다시 한번 동의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랬을 때 그래도 막막하면 그런 조사를 먼저 했던 지역들한테 자료를 좀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한 사람한테 한번 검토를 받는다거나, 역시 그거 역시도 결국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 이 조사라는 핑계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험을 듣고 뭐 같이 그것들을 뭐 하자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그래서 저희의 조사는 곧 실전이다 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나온 거는 이번 파일로 다 그냥 공부를 드려도 되는데,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에서 갖고 온 내용들이에요. 그 책에 강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지역사회 욕구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한지는 설문조사로 우리가 1000명이 사는 마을에서 1000명을 다 한다. 그럼 1000명을 할 수 있는 돈과 시간과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장님 10개 마을에 이장도 해당하는 마을에 이장님만 만나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냥 10명 면담조사를 할 것인지, 이거는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괜히 예를 들면 군에서 복지 사업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가 뭐가 있어요? 이장님한테 물으면 이장님 몰라요. 이게 누가 강사가 최종 강사가 오긴 한데 이게 보건소에서 오는 건지 노인에서 오는 건지 자치 프로그램에서 오시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그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비와 돈을, 예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약간 할 수 있는 조사들이, 방법들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이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되 왜 조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조사를 예를 들면은 농촌 노인의 그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료나 연구 보고서를 찾아볼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어르신, 이렇게 병원 가시고 하는 어르신 한 명이나 2명 정도를 그냥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면 다 나와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관찰조사도 조사거든요. 꼭 100명에게 물어봐야지만, 그래서 알고 싶은 거가 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할 건지, 인터뷰를 할 건지, 관찰을 할 것인지도 이 상황에 따라 다르요. 아까처럼 설문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근거가 필요하고 뭔가 그냥 홍보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붙잡고 1시간, 2시간씩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10분 만나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문지를 할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혹은 괜히 그런 것도 많아요.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때가 있죠. 괜히 말을 잘못 전했다가 마음 상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맥락이 있을 때는 인터뷰를 하는 게 나아요. 이장 협의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주민자치회장님이 그럼 나는 뭐 상관없어, 안 보이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럼 만약에 주민 사이가 안 좋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앞에 발표하면서 보여드렸던 이런 면적, 인구, 이런 거는 군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군청 홈페이지에 제가 아까 잠깐 띄웠었는데, 달마다 인구 현황 그게 나와요. 저 그냥 사업계획서에 정말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군청에 그냥 인구를 쳐보면 매 달마다, 제가 찾아보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인구는 세대가 달마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 파일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열면 명마다, 연령대마다 이번 달에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갔는지, 0세부터 5세는 몇 명인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일단 운명별로 나오고, 무슨 성비도 나오고, 세대수도 나오고, 예를 들면 연령별 하면은 홍성문의 1세가 몇 명인지, 장곡면에 몇 명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장곡면에는 지금 주민등록상이랑 실제랑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알 수 있어요.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이게 약간 정부의 책이 이렇게 남녀나 연령이 부분은 조금 다 다를 수 있어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다 홈페이지에 있고, 매 연마다 3개 연도를 내요, 군에서는. 군정 주요 통계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통계 연도에는 파일이 4년마다 나오거든요. 통계 연도. 그럼 여기에는 꽤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곡면에 사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장곡면에는 식당 사업체가 몇 개 있는지, 그냥 저는 뭔가 이렇게 봐요. 그냥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너무 많아서, 물론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죠. 마을마다 되게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등록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보건소 사업을 몇 명이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통계연구 자료에 나오고, 이건 군마다 다 시군마다 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이 파일이 안 올라와 있으면 군청에다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장곡면에서 보건시설이라고 해봤자 보건소랑 보건주소랑 보건진료소밖에 없는데, 보건소당 한 진료소에서 몇 명을 담당해야 되는지, 소방시설에 접근하려면 소방서를 부르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몇 %인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이 500m가 1km 이내에 없는 아동비율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우리 지역의 생활인프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것들은 이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인구와 가구, 이런 금년동별로 다세대 주택, 이거 검색하면 보면은 0이라고 나와요. 다세대 주택이 없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통계 정보가 당장 뭐 작년에 최신 정보는 아닐 때가 많긴 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 조사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한 번 조사하는 게 있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알고 봤더니 한 3년 전에 자료긴 한데 그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청도 있지만 통계청은 이제 막 엑셀 숫자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도별로 나오는 게 있고 시군구별로 나오는 게 있고 운명도별로 나오는 통계 주제가 다 달라요. 복지 현황 65세 이상 장기요양 급여자 현황은 운명도로 안 나오고 시군구로 나와요. 2023년 뭐 보육시설 한 개당 어린이 인구 현황 이런 건 운명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역은 없기 때문에 필요해요 라는 근거 자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 필요하면 군청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한 군도 해야 되는 조사 계획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홍성에서는 지역 특화 통계 하면은 뭐 이런 아동복지 통계 보고서, 청년 통계, 노인복지 통계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운명마다 농촌 협약하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하고 할 때마다 용역사들이 다 정리해놨어요 미리. 근데 그거 보고서 받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런 기초 자료는 이렇게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고 없으면 행정에 물어볼 그런 걸 알 수 있냐. 근데 개인 정보는 안 알려주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이건 안 알려줘요. 요양급여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이런 거는 이제 행정에서도 몰라요. 개인정보여가지고. 다만 이런 인프라나 법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뭐 인구가 몇 명이고 고령화율이 얼마고 그 인프라가 어떻게 깔려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조사해서 혹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정에게 요청해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좋은 조사들은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동의를 얻기 위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했잖아요. 모여서 토론회 하는 것도 조사가 될 수 있죠. 그때마다 저희가 설문지 나눠드리고 장부장님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뭐가 좋은가요? 뭐가 아쉬운가요? 하는 것들을 다 그때그때 그냥 자료로 잘 정리해놓은 그거 자체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마다 찾아가서 얘기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마을에서 하계회에서는 10명이 참여했는데 쓰레기 문제, 버스 배차 문제, 목공 프로그램 하고 싶다, 논기계 교육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라는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게 한 개 마을에서만 안 나와요. 이 버스, 예를 들면 이 버스 노선이 굉장히 너무 불편하다. 버스 한 번 더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마을에 이렇게 10개 마을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10개 마을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건 행정이 무시를 못하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마을에 참여한 사람들만 해도 뭐 다 합치면은 한 200명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200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료가 되는 거니까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이거를 따로 의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활동 자체가 조사가 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 자료를 정리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를 들면 저희가 돌봄센터가 필요하고 마을에 주택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식적으로 이걸 행정에 설득하려고 계속 몇 년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자칫 계획으로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설명드리고 스티커를 받아서 이 참여하시는 분 중에 85%가 돌봄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조사라고 해서 설문지 돌려야 조사가 아니라 이런 자리,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조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 자치회 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관여가 됐던 거였는데 마을에 쓰레기가 너무 날아다니고 쓰레기 치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을마다 연봉 폐기물 집화장이 있잖아요. 어떤 마을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같이 치우고 잘 관리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있는데도 문 닫아놓고 안 쓰는 마을. 어떤 마을은 감당이 안 돼서 막 정말 비닐이 넘쳐나고 거기 온갖 쓰레기가 모여있는 마을. 어떤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안 만든다 하는 마을, 아예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바람 불고 나면은 전기줄에 비닐 걸려있고 어르신들이 뭐 때때마다 태우시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해방경국가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5개 정도 문항을 만들었어요. 마을에 연공 폐기물 집화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화장 누가 관리하는지, 관리할 때 뭐가 어려우신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왜 안 모으고 태우시는지 물어줍니다. 그거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딱 압축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있는 마을 29개 마을 중에 있는 마을이 10개, 없는 마을이 19개. 근데 19개 마을 중에서도 다 달라요. 어떤 마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만들고 싶은데 땅이 없어 하는 마을이 있고, 우리는 안 만들 거야. 그거 만들어봤자 골치 아파 라고 하는 마을들. 그리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서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라고 하시는 마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있는 마을에서는 누가 관리하는지 보면은 그냥 이사님이 알아서 관리하시거나 뭐 생활 지도자, 지도자가 관리하거나 노인회장님이 관리하거나 노인회장님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잘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냥 명목상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왜 아느냐라고 하면 그냥 태우면 되니까 안 된다. 관행적으로 그냥 태운다. 분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거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수집 장소가 없거나 너무 적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일단 추기하고 가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럼 관행적으로 하시는 거를 안 하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한지 했을 때 할머니들의 눈높이 교육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하는 것들을 책임자를 선정하고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어요. 5개 마을을 골라가지고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그 환경교육 강사를 모셨다가 5개 마을에 가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렵다. 강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뿐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좀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자료를 좀 새로 만들고 크게 그림도 많이 넣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장롱면에 맞게. 그리고 마을마다 그러면은 처음 시범 사업할 때 겨울이었는데 고추 다 끝나고 비닐 거둘 때 크게 농사 짓고 트럭 있고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걸어서 가시지만 할머니들이나 트럭이 없거나 작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한 군데 잘 모아만 두면은 한 달에 치워가지고 그거 환경공단에 갖다 주면 돈 주거든요. 그걸 마을 기금으로 돌려드리는 거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전문 강사라고 하지만 그 강사가 환경은 전문인데 농촌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주민 강사가 되자라고 해서 그 교육을 4번 정도 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농촌 쓰레기 문제가 뭐가 왜 문제인지, 분리배출 어떻게 안내해드려야 되는지, 다른 마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마을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강사 시험 실습 같은 거를 해가지고 14명이 수료해서 12명이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사람의 전문 강사가 10개 마을에 가서 15개, 16개 마을 교육을 했는데 16개 마을 다 도는 게 아니라 그냥 14명을 모아서 한두 번씩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차이가 있겠죠. 내용이나 이 전달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런 무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각자 마을에서 막 쓰레기 보이면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뭐 그런 조사 작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주민 강사를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을로 찾아가는 필리핀 수거 활동 신청하세요라고 해가지고 16개 마을, 15개 마을을 이제 모집하려고 했는데 교육은 16개 마을, 수거는 14개 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그 전에 5개 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이장님들이 좀 알고 계셨었고요. 이장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의견들을 받았어요. 그 마을마다 집화장이 없는 마을은 그럼 어디다가 모아둘 거냐.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광장 1, 2, 3리는 한 달에 하자. 그냥 그 이틀에 걸쳐서 같이 한 다음에 같이 모았다가 보내자. 뭐 이런 협의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제 조사를 했었고, 꼭 그런 교육을 받고 마을의 이장님과 트럭을 갖고서 움직일 수 있는 두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마을은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 같이 준비했던 교육받았던 주민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해보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교육 받으시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은 이게 문제야.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다 기록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예요. 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한 거죠. 이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그냥 근데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사를 따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나갔을 때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게 조사가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다른 걸 제안할 때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사를 어렵게 따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빈일만 가져가지 말고 장부 좀 가져가. 못 버릴 데가 없어. 도시에 살 때는 아파트에 그 수거함을 버리는데 장부를 도저히 버릴 데가 없어서 우리는 아파트 가서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한두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느껴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도 별로 안 되긴 해요. 저희가 한 마을당 그냥 반나절 정도 치우는 거니까. 근데 이 환경 매니저도 아까 그 저희 돌봄 만나는도 같은 맥락인데 그냥 트럭 가지신 두 분이 한 달 동안 일하면서 15개 마을에 하루씩 이틀씩 가서 걷어드리는 편이에요. 이장님은 좀 안내를 해주시고 사람한테 언제까지 모아주세요 하고 어디 가면 된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그 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빠르게 움직이고 기동력도 좋고 하시니까 편한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마을마다 2명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 마을 혹시 2명을 못 추천해 주시면은 이장님이 직접 같이 참여하시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을 그러면 이렇게 알바처럼 저희가 사업비가 있을 때 한 거니까 그래서 한 10만 원씩 드렸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트럭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 두 분만 안 나오세요. 물론 그 두 분만 나오는 마을도 있지만 이참에 한번 같이 치워보자 해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거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마을 같이 정리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결과를 잘 기록해 주셨어요. 그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그 매니저로 하셨던 분들 트럭 갖고 움직이셨던 분들이 모여서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라고 하는 평가회를 또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2년 동안 해봤더니 의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서 군의원이랑 환경부랑 지구방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 저희가 활동하고 설문조사하고 활동하면서 들었던 주민 의견들이 다 근거 자료, 조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조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영동 비닐 치워주는 거를 그 비닐 치우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마을에서 신청하면 가서 치워드리는 그 인건비가 몇마다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 과정과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냥 농촌 어르신들이 비닐을 태워서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문제만 던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행정도 사실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걸 잘 모아서 정리해서 그 설득이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역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노트북을 갖고 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엑셀표를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저는 다음 시기에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각 지역에서 우리의 활동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으신지를 좀 들으면서 그럼 어떤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어떤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좀 서로 조언을 하는 과정으로 실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냥 좀 얘기 나누고 인사하는 거 자리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